나만의 공간, 지혜로 채우는 삶의 미학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멋진 집을 꿈꾸지만 값비싼 가구나 대대적인 리모델링 앞에서 인해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꼭 많은 돈을 들여야만 아름다운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혜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분명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풍요로움 혹시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전 저의 주방에는 커다란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큰 냉장고를 보면 그 속을 가득 채워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었죠. 장을 한번 보면 10만 원, 20만 원은 훌쩍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들인 식재료들을 과연 모두 사용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절반 이상은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도 많았죠.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를 하며 2개의 큰 냉장고를 모두 처분하고 작은 냉장고 하나만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공간이 작아지니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 냉장고에는 언제나 신선한 재료들만이 남아있게 되었죠. 버리는 음식이 사라지니 불필요한 소비가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과일, 계란, 두부 등 필요한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하고 있지만 작아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신선한 재료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즐거움이 더 커졌습니다. 밥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솥에 며칠 보관한 밥은 금세 색이 변하고 맛이 없어졌습니다. 외식이라도 하는 날에는 밥솥 안의 밥은 그대로 버려지기 일쑤였죠. 그래서 밥솥도 과감히 없앴습니다. 대신 밥을 한 번에 지어 작은 용기에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떼어 먹으니 언제나 갓 지은 밥처럼 맛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버리고 낭비를 줄이며 삶의 본질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비움으로써 오히려 더 큰 풍요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일상의 발견, 평범함 속에 숨은 특별함. 집을 꾸미는데 꼭 비싼 소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물건들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인테리어 감각이 아닐까요? 거실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 엽서들은 대부분 서점에서 무료로 나누어 준 것들입니다. 요즘 감성적인 카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무심한 듯 테이프로 툭 붙여놓은 포스터 한 장이 얼마나 멋스러운지요. 저 역시 그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단돈 1,000원짜리 테이프 하나로 저만의 갤러리를 완성했습니다. 소파 옆, 은은한 멋을 더하는 저 화병의 원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강청을 담았던 유리병입니다. 건강을 생각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을 더 이상 담그지 않게 되면서 예쁜 병을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병 입구를 막 끈으로 몇 번 감아주었더니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화병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밑에 작은 깔개 하나를 받쳐주니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특별한 곳이 아닌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공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멋진 카페나 펜션에 갔을 때
그저 예쁘다고 감탄만 하고 지나치지 마세요. 그 공간을 완성하는 작은 디테일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아,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나도 집에 가서 한번 써봐야겠다. 그 작은 관심이 나의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신발 상자는 또 얼마나 훌륭한 수납 도구인지 모릅니다. 테이블 밑에 놓인 상자는 원래 신발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저 뒤집어 놓았을 뿐인데 손톱깎이, 면봉, 물티슈처럼 자잘하지만 꼭 필요한 물건들을 담아두는 훌륭한 수납함이 되었습니다. 굳이 비싼 수납 바구니를 살 필요가 없죠. 주방 하부장 깊숙한 곳에 물건을 꺼내기 위해 다른 물건들을 모두 드러내야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는 신발 상자 2개를 집게로 이어 붙여가니 서랍을 만들었습니다. 손잡이 대신 쇼핑백 끈을 잘라 붙이니 깊숙한 곳의 물건도 손쉽게 꺼낼 수 있는 멋진 인출식 수납함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쇼핑백, 과자 상자, 택배 상자, 심지어 옷에 붙어있던 작은 태그 하나까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버려질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활동이자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감성을 더하는 공간. 위로와 치유의 직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지친 하루의 끝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가장 아늑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물건 하나를 배치할 때에도 그 물건이 주는 감성적인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고요한 새벽 풍경을 담은 그림입니다. 외출할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며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느끼고 집에 돌아올 때는 차분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림 옆에 놓인 작은 화분은 그림 속 풍경에 생기를 더해주죠. 주방은 어떤가요? 매일 반복되는 설거지가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는 동안 눈길이 닿는 곳에 작은 화초 몇 개를 두었습니다. 기계적이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주방이 싱그러운 식물 하나로 인해 생명을 키우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따뜻한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화초들이 저에게 오늘도 수고했어요라고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달까요? 작은 배치 하나가 저의 기분을 그리고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펜션에 놀러 갔을 때 주방에 덩그러니 놓인 핑크색 고무장갑을 보고 기분이 식어버린 경험이 없으신가요? 고무장갑은 꼭 필요한 물건이지만 그 자체로 생활감을 물씬 풍겨 공간의 아름다움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한 고무장갑이나 행주는 반드시 건조시킨 후 눈에 띄지 않는 수납장 안쪽에 보관합니다. 보일러실의 복잡한 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계적인 모습이 제가 원하는 집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압축봉과 커튼을 이용해 그 공간을 가려주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봐야 했던 복잡한 배관 대신 차분한 색감의 커튼이 보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수리가 필요할 땐 그저 커튼을 걷기만 하면 되니 실용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공간을 내가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이처럼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시선이 닿는 곳, 나의 손길이 머무는 곳곳에 애정과 지혜를 더해보세요. 집은 당신에게 최고의 휴식과 위로를 선물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청결과 편리를 위한 생활의 지혜. 특히 한국처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욕실 관리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청소를 즐겨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를 조금 덜해도 깨끗함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공중부양입니다.
욕실 의자, 칫솔꽂이, 비누받침 등 바닥에 닿는 모든 물건을 벽에 걸거나 띄워서 보관합니다. 물건과 바닥 사이에 공간이 생기니 물때와 곰팡이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청소할 때도 물건을 일일이 들어 옮길 필요 없이 바닥을 한 번에 시원하게 닦을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청소 도구에도 작은 지혜를 더했습니다. 욕실 바닥에 넓은 면을 닦는 솔과 줄눈이나 모서리 틈새를 닦는 작은 솔, 두 가지를 구비해두니 청소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배수구에 낀 머리카락을 제거하는 것이 늘 골칫거리였는데 다 쓴 염색용 빗을 이용하니 손쉽게 머리카락을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 속에도 청결을 위한 팁이 숨어 있습니다. 비누 받침으로 철 수세미를 사용해보세요. 비누가 무르지 않고 잘 건조될 뿐만 아니라 세면대를 닦을 때 수세미에 남아있는 비누 거품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세제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어떤가요? 큰 통을 사용하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냄새와 벌레가 생기기 쉽습니다. 저는 떠먹는 요구르트 통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사용합니다. 통이 작으니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바로바로 비우게 되어 주방이 늘 청결하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거창한 비법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가정집의 공간 이야기를 통해 삶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집이란 재력으로 과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의 철학과 지혜가 깃드는 인격적인 공간입니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그 쓰임새를 끝까지 고민하는 마음, 버려지는 것들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창의적인 시선, 그리고 나의 감성을 보살피며 공간을 가꾸는 따뜻한 손길.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집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아름답고 평온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에도 이러한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나만의 공간, 지혜로 채우는 삶의 미학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멋진 집을 꿈꾸지만 값비싼 가구나 대대적인 리모델링 앞에서 인해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꼭 많은 돈을 들여야만 아름다운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혜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분명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풍요로움. 혹시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전 저의 주방에는 커다란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큰 냉장고를 보면 그 속을 가득 채워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었죠. 장을 한번 보면 10만 원, 20만 원은 훌쩍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들인 식재료들을 과연 모두 사용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절반 이상은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도 많았죠.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를 하며 2개의 큰 냉장고를 모두 처분하고 작은 냉장고 하나만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공간이 작아지니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 냉장고에는 언제나 신선한 재료들만이 남아있게 되었죠. 버리는 음식이 사라지니 불필요한 소비가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과일, 계란, 두부 등 필요한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하고 있지만 작아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신선한 재료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즐거움이 더 커졌습니다. 밥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솥에 며칠 보관한 밥은 금세 색이 변하고 맛이 없어졌습니다. 외식이라도 하는 날에는 밥솥 안의 밥은 그대로 버려지기 일쑤였죠. 그래서 밥솥도 과감히 없앴습니다. 대신 밥을 한 번에 지어 작은 용기에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데워 먹으니 언제나 갓 지은 밥처럼 맛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버리고 낭비를 줄이며 삶의 본질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비움으로써 오히려 더 큰 풍요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일상의 발견, 평범함 속에 숨은 특별함. 집을 꾸미는데 꼭 비싼 소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물건들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인테리어 감각이 아닐까요? 거실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 엽서들은 대부분 서점에서 무료로 나누어준 것들입니다. 요즘 감성적인 카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무심한 듯 테이프로 툭 붙여놓은 포스터 한 장이 얼마나 멋스러운지요. 저 역시 그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단돈 1,000원짜리 테이프 하나로 저만의 갤러리를 완성했습니다. 소파 옆, 은은한 멋을 더하는 저 화병의 원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강청을 담았던 유리병입니다. 건강을 생각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을 더 이상 담그지 않게 되면서 예쁜 병을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병 입구를 막 끈으로 몇 번 감아주었더니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화병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밑에 작은 깔개 하나를 받쳐주니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특별한 곳이 아닌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공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멋진 카페나 펜션에 갔을 때 그저 예쁘다고 감탄만 하고 지나치지 마세요. 그 공간을 완성하는 작은 디테일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아,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나도 집에 가서 한번 써봐야겠다. 그 작은 관심이 나의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신발 상자는 또 얼마나 훌륭한 수납 도구인지 모릅니다. 테이블 밑에 놓인 상자는 원래 신발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저 뒤집어 놓았을 뿐인데 손톱깎이, 면봉, 물티슈처럼 자잘하지만 꼭 필요한 물건들을 담아두는 훌륭한 수납함이 되었습니다. 굳이 비싼 수납 바구니를 살 필요가 없죠. 주방 하부장 깊숙한 곳에 물건을 꺼내기 위해 다른 물건들을 모두 드러내야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는 신발 상자 2개를 집게로 이어 붙여가니 서랍을 만들었습니다. 손잡이 대신 쇼핑백 끈을 잘라 붙이니 깊숙한 곳의 물건도 손쉽게 꺼낼 수 있는 멋진 인출식 수납함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쇼핑백, 과자 상자, 택배 상자, 심지어 옷에 붙어있던 작은 태그 하나까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버려질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활동이자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감성을 더하는 공간. 위로와 치유의 직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지친 하루의 끝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가장 아늑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물건 하나를 배치할 때에도 그 물건이 주는 감성적인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고요한 새벽 풍경을 담은 그림입니다. 외출할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며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느끼고 집에 돌아올 때는 차분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림 옆에 놓인 작은 화분은 그림 속 풍경에 생기를 더해주죠. 주방은 어떤가요? 매일 반복되는 설거지가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는 동안 눈길이 닿는 곳에 작은 화초 몇 개를 두었습니다. 기계적이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주방이 싱그러운 식물 하나로 인해 생명을 키우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따뜻한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화초들이 저에게 오늘도 수고했어요라고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달까요? 작은 배치 하나가 저의 기분을 그리고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펜션에 놀러 갔을 때 주방에 덩그러니 놓인 핑크색 고무장갑을 보고 기분이 식어버린 경험이 없으신가요? 고무장갑은 꼭 필요한 물건이지만 그 자체로 생활감을 물씬 풍겨 공간의 아름다움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한 고무장갑이나 행주는 반드시 건조시킨 후 눈에 띄지 않는 수납장 안쪽에 보관합니다. 보일러실의 복잡한 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계적인 모습이 제가 원하는 집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압축봉과 커튼을 이용해 그 공간을 가려주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봐야 했던 복잡한 배관 대신 차분한 색감의 커튼이 보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수리가 필요할 땐 그저 커튼을 걷기만 하면 되니 실용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공간을 내가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이처럼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시선이 닿는 곳, 나의 손길이 머무는 곳곳에 애정과 지혜를 더해보세요. 집은 당신에게 최고의 휴식과 위로를 선물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청결과 편리를 위한 생활의 지혜, 특히 한국처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욕실 관리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청소를 즐겨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를 조금 덜해도 깨끗함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공중부양입니다. 욕실 의자, 칫솔꽂이, 비누받침 등 바닥에 닿는 모든 물건을 벽에 걸거나 띄워서 보관합니다. 물건과 바닥 사이에 공간이 생기니 물때와 곰팡이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청소할 때도 물건을 일일이 들어 옮길 필요 없이 바닥을 한 번에 시원하게 닦을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청소 도구에도 작은 지혜를 더했습니다. 욕실 바닥에 넓은 면을 닦는 솔과 줄눈이나 모서리 틈새를 닦는 작은 솔, 두 가지를 구비해두니 청소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배수구에 낀 머리카락을 제거하는 것이 늘 골칫거리였는데 다 쓴 염색용 빗을 이용하니 손쉽게 머리카락을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 속에도 청결을 위한 팁이 숨어 있습니다. 비누 받침으로 철 수세미를 사용해보세요. 비누가 무르지 않고 잘 건조될 뿐만 아니라 세면대를 닦을 때 수세미에 남아있는 비누 거품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세제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어떤가요? 큰 통을 사용하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냄새와 벌레가 생기기 쉽습니다. 저는 떠먹는 요구르트 통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사용합니다. 통이 작으니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바로바로 비우게 되어 주방이 늘 청결하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거창한 비법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가정집의 공간 이야기를 통해 삶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집이란 재력으로 과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의 철학과 지혜가 깃드는 인격적인 공간입니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그 쓰임새를 끝까지 고민하는 마음, 버려지는 것들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창의적인 시선, 그리고 나의 감성을 보살피며 공간을 가꾸는 따뜻한 손길.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집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아름답고 평온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에도 이러한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나만의 공간, 지혜로 채우는 삶의 미학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멋진 집을 꿈꾸지만 값비싼 가구나 대대적인 리모델링 앞에서 인해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꼭 많은 돈을 들여야만 아름다운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혜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분명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풍요로움. 혹시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전 저의 주방에는 커다란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큰 냉장고를 보면 그 속을 가득 채워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었죠. 장을 한번 보면 10만 원, 20만 원은 훌쩍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들인 식재료들을 과연 모두 사용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절반 이상은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도 많았죠.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를 하며 2개의 큰 냉장고를 모두 처분하고 작은 냉장고 하나만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공간이 작아지니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 냉장고에는 언제나 신선한 재료들만이 남아있게 되었죠. 버리는 음식이 사라지니 불필요한 소비가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과일, 계란, 두부 등 필요한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하고 있지만 작아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신선한 재료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즐거움이 더 커졌습니다. 밥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솥에 며칠 보관한 밥은 금세 색이 변하고 맛이 없어졌습니다. 외식이라도 하는 날에는 밥솥 안의 밥은 그대로 버려지기 일쑤였죠. 그래서 밥솥도 과감히 없앴습니다. 대신 밥을 한 번에 지어 작은 용기에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떼어 먹으니 언제나 갓 지은 밥처럼 맛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버리고 낭비를 줄이며 삶의 본질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비움으로써 오히려 더 큰 풍요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일상의 발견. 평범함 속에 숨은 특별함. 집을 꾸미는데 꼭 비싼 소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물건들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인테리어 감각이 아닐까요? 거실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 엽서들은 대부분 서점에서 무료로 나누어준 것들입니다. 요즘 감성적인 카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무심한 듯 테이프로 툭 붙여놓은 포스터 한 장이 얼마나 멋스러운지요. 저 역시 그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단돈 1,000원짜리 테이프 하나로 저만의 갤러리를 완성했습니다. 소파 옆, 은은한 멋을 더하는 저 화병의 원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강청을 담았던 유리병입니다. 건강을 생각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을 더 이상 담그지 않게 되면서 예쁜 병을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병 입구를 막 끈으로 몇 번 감아주었더니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화병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밑에 작은 깔개 하나를 받쳐주니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특별한 곳이 아닌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공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멋진 카페나 펜션에 갔을 때 그저 예쁘다고 감탄만 하고 지나치지 마세요. 그 공간을 완성하는 작은 디테일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아,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나도 집에 가서 한번 써봐야겠다. 그 작은 관심이 나의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신발 상자는 또 얼마나 훌륭한 수납 도구인지 모릅니다. 테이블 밑에 놓인 상자는 원래 신발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저 뒤집어 놓았을 뿐인데 손톱깎이, 면봉, 물티슈처럼 자잘하지만 꼭 필요한 물건들을 담아두는 훌륭한 수납함이 되었습니다. 굳이 비싼 수납 바구니를 살 필요가 없죠. 주방 하부장 깊숙한 곳에 물건을 꺼내기 위해 다른 물건들을 모두 드러내야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는 신발 상자 2개를 집게로 이어 붙여가니 서랍을 만들었습니다. 손잡이 대신 쇼핑백 끈을 잘라 붙이니 깊숙한 곳의 물건도 손쉽게 꺼낼 수 있는 멋진 인출식 수납함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쇼핑백, 과자 상자, 택배 상자, 심지어 옷에 붙어있던 작은 태그 하나까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버려질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활동이자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감성을 더하는 공간, 위로와 치유의 직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지친 하루의 끝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가장 아늑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물건 하나를 배치할 때에도 그 물건이 주는 감성적인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고요한 새벽 풍경을 담은 그림입니다. 외출할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며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느끼고 집에 돌아올 때는 차분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림 옆에 놓인 작은 화분은 그림 속 풍경에 생기를 더해주죠. 주방은 어떤가요? 매일 반복되는 설거지가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는 동안 눈길이 닿는 곳에 작은 화초 몇 개를 두었습니다. 기계적이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주방이 싱그러운 식물 하나로 인해 생명을 키우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따뜻한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화초들이 저에게 오늘도 수고했어요라고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달까요? 작은 배치 하나가 저의 기분을 그리고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펜션에 놀러 갔을 때 주방에 덩그러니 놓인 핑크색 고무장갑을 보고 기분이 식어버린 경험이 없으신가요? 고무장갑은 꼭 필요한 물건이지만 그 자체로 생활감을 물씬 풍겨 공간의 아름다움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한 고무장갑이나 행주는 반드시 건조시킨 후 눈에 띄지 않는 수납장 안쪽에 보관합니다. 보일러실의 복잡한 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계적인 모습이 제가 원하는 집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압축봉과 커튼을 이용해 그 공간을 가려주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봐야 했던 복잡한 배관 대신 차분한 색감의 커튼이 보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수리가 필요할 땐 그저 커튼을 걷기만 하면 되니 실용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공간을 내가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이처럼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시선이 닿는 곳, 나의 손길이 머무는 곳곳에 애정과 지혜를 더해보세요. 집은 당신에게 최고의 휴식과 위로를 선물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청결과 편리를 위한 생활의 지혜, 특히 한국처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욕실 관리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청소를 즐겨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를 조금 덜해도 깨끗함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공중부양입니다. 욕실 의자, 칫솔꽂이, 비누받침 등 바닥에 닿는 모든 물건을 벽에 걸거나 띄워서 보관합니다. 물건과 바닥 사이에 공간이 생기니 물때와 곰팡이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청소할 때도 물건을 일일이 들어 옮길 필요 없이 바닥을 한 번에 시원하게 닦을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청소 도구에도 작은 지혜를 더했습니다. 욕실 바닥에 넓은 면을 닦는 솔과 줄눈이나 모서리 틈새를 닦는 작은 솔, 두 가지를 구비해두니 청소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배수구에 낀 머리카락을 제거하는 것이 늘 골칫거리였는데 다 쓴 염색용 빗을 이용하니 손쉽게 머리카락을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 속에도 청결을 위한 팁이 숨어 있습니다. 비누 받침으로 철 수세미를 사용해보세요. 비누가 무르지 않고 잘 건조될 뿐만 아니라 세면대를 닦을 때 수세미에 남아있는 비누 거품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세제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어떤가요? 큰 통을 사용하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냄새와 벌레가 생기기 쉽습니다. 저는 떠먹는 요구르트 통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사용합니다. 통이 작으니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바로바로 비우게 되어 주방이 늘 청결하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거창한 비법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가정집의 공간 이야기를 통해 삶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집이란 재력으로 과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의 철학과 지혜가 깃드는 인격적인 공간입니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그 쓰임새를 끝까지 고민하는 마음, 버려지는 것들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창의적인 시선, 그리고 나의 감성을 보살피며 공간을 가꾸는 따뜻한 손길.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집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아름답고 평온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에도 이러한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나만의 공간, 지혜로 채우는 삶의 미학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멋진 집을 꿈꾸지만 값비싼 가구나 대대적인 리모델링 앞에서 인해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꼭 많은 돈을 들여야만 아름다운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혜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분명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풍요로움. 혹시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전 저의 주방에는 커다란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큰 냉장고를 보면 그 속을 가득 채워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었죠. 장을 한번 보면 10만 원, 20만 원은 훌쩍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들인 식재료들을 과연 모두 사용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절반 이상은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도 많았죠.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를 하며 2개의 큰 냉장고를 모두 처분하고 작은 냉장고 하나만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공간이 작아지니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 냉장고에는 언제나 신선한 재료들만이 남아있게 되었죠. 버리는 음식이 사라지니
불필요한 소비가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과일, 계란, 두부 등 필요한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하고 있지만 작아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신선한 재료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즐거움이 더 커졌습니다. 밥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솥에 며칠 보관한 밥은 금세 색이 변하고 맛이 없어졌습니다. 외식이라도 하는 날에는 밥솥 안의 밥은 그대로 버려지기 일쑤였죠. 그래서 밥솥도 과감히 없앴습니다. 대신 밥을 한 번에 지어 작은 용기에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떼어 먹으니 언제나 갓 지은 밥처럼 맛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버리고 낭비를 줄이며 삶의 본질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비움으로써 오히려 더 큰 풍요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일상의 발견, 평범함 속에 숨은 특별함. 집을 꾸미는데 꼭 비싼 소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물건들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인테리어 감각이 아닐까요? 거실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 엽서들은 대부분 서점에서 무료로 나누어준 것들입니다. 요즘 감성적인 카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무심한 듯 테이프로 툭 붙여놓은 포스터 한 장이 얼마나 멋스러운지요. 저 역시 그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단돈 1,000원짜리 테이프 하나로 저만의 갤러리를 완성했습니다. 소파 옆, 은은한 멋을 더하는 저 화병의 원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강청을 담았던 유리병입니다. 건강을 생각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을 더 이상 담그지 않게 되면서 예쁜 병을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병입구를 막 끈으로 몇 번 감아주었더니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화병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밑에 작은 깔개 하나를 받쳐주니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특별한 곳이 아닌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공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멋진 카페나 펜션에 갔을 때 그저 예쁘다고 감탄만 하고 지나치지 마세요. 그 공간을 완성하는 작은 디테일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아,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나도 집에 가서 한번 써봐야겠다. 그 작은 관심이 나의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신발 상자는 또 얼마나 훌륭한 수납 도구인지 모릅니다. 테이블 밑에 놓인 상자는 원래 신발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저 뒤집어 놓았을 뿐인데 손톱깎이, 면봉, 물티슈처럼 자잘하지만 꼭 필요한 물건들을 담아두는 훌륭한 수납함이 되었습니다. 굳이 비싼 수납 바구니를 살 필요가 없죠. 주방 하부장 깊숙한 곳에 물건을 꺼내기 위해 다른 물건들을 모두 드러내야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는 신발 상자 2개를 집게로 이어 붙여가니 서랍을 만들었습니다. 손잡이 대신 쇼핑백 끈을 잘라 붙이니 깊숙한 곳의 물건도 손쉽게 꺼낼 수 있는 멋진 인출식 수납함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쇼핑백, 과자 상자, 택배 상자, 심지어 옷에 붙어있던 작은 태그 하나까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버려질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활동이자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감성을 더하는 공간, 위로와 치유의 직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지친 하루의 끝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가장 아늑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물건 하나를 배치할 때에도 그 물건이 주는 감성적인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고요한 새벽 풍경을 담은 그림입니다. 외출할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며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느끼고 집에 돌아올 때는 차분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림 옆에 놓인 작은 화분은 그림 속 풍경에 생기를 더해주죠. 주방은 어떤가요? 매일 반복되는 설거지가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는 동안 눈길이 닿는 곳에 작은 화초 몇 개를 두었습니다. 기계적이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주방이 싱그러운 식물 하나로 인해 생명을 키우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따뜻한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화초들이 저에게 오늘도 수고했어요라고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달까요? 작은 배치 하나가 저의 기분을 그리고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펜션에 놀러 갔을 때 주방에 덩그러니 놓인 핑크색 고무장갑을 보고 기분이 식어버린 경험이 없으신가요? 고무장갑은 꼭 필요한 물건이지만 그 자체로 생활감을 물씬 풍겨 공간의 아름다움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한 고무장갑이나 행주는 반드시 건조시킨 후 눈에 띄지 않는 수납장 안쪽에 보관합니다. 보일러실의 복잡한 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계적인 모습이 제가 원하는 집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압축봉과 커튼을 이용해 그 공간을 가려주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봐야 했던 복잡한 배관 대신 차분한 색감의 커튼이 보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수리가 필요할 땐 그저 커튼을 걷기만 하면 되니 실용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공간을 내가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이처럼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시선이 닿는 곳, 나의 손길이 머무는 곳곳에 애정과 지혜를 더해보세요. 집은 당신에게 최고의 휴식과 위로를 선물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청결과 편리를 위한 생활의 지혜. 특히 한국처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욕실 관리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청소를 즐겨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를 조금 덜해도 깨끗함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공중부양입니다. 욕실 의자, 칫솔꽂이, 비누받침 등 바닥에 닿는 모든 물건을 벽에 걸거나 띄워서 보관합니다. 물건과 바닥 사이에 공간이 생기니 물때와 곰팡이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청소할 때도 물건을 일일이 들어 옮길 필요 없이 바닥을 한 번에 시원하게 닦을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청소 도구에도 작은 지혜를 더했습니다. 욕실 바닥에 넓은 면을 닦는 솔과 줄눈이나 모서리 틈새를 닦는 작은 솔, 두 가지를 구비해두니 청소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배수구에 낀 머리카락을 제거하는 것이 늘 골칫거리였는데 다 쓴 염색용 빗을 이용하니 손쉽게 머리카락을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 속에도 청결을 위한 팁이 숨어 있습니다. 비누 받침으로 철 수세미를 사용해보세요. 비누가 무르지 않고 잘 건조될 뿐만 아니라 세면대를 닦을 때 수세미에 남아있는 비누 거품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세제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어떤가요? 큰 통을 사용하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냄새와 벌레가 생기기 쉽습니다. 저는 떠먹는 요구르트 통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사용합니다. 통이 작으니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바로바로 비우게 되어 주방이 늘 청결하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거창한 비법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가정집의 공간 이야기를 통해 삶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집이란 재력으로 과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의 철학과 지혜가 깃드는 인격적인 공간입니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그 쓰임새를 끝까지 고민하는 마음, 버려지는 것들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창의적인 시선, 그리고 나의 감성을 보살피며 공간을 가꾸는 따뜻한 손길.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집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아름답고 평온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에도 이러한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나만의 공간, 지혜로 채우는 삶의 미학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멋진 집을 꿈꾸지만 값비싼 가구나 대대적인 리모델링 앞에서 인해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꼭 많은 돈을 들여야만 아름다운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혜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분명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풍요로움. 혹시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전 저의 주방에는 커다란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큰 냉장고를 보면 그 속을 가득 채워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었죠. 장을 한번 보면 10만 원, 20만 원은 훌쩍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들인 식재료들을 과연 모두 사용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절반 이상은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도 많았죠.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를 하며 2개의 큰 냉장고를 모두 처분하고 작은 냉장고 하나만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공간이 작아지니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 냉장고에는 언제나 신선한 재료들만이 남아있게 되었죠. 버리는 음식이 사라지니 불필요한 소비가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과일, 계란, 두부 등 필요한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하고 있지만 작아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신선한 재료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즐거움이 더 커졌습니다. 밥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솥에 며칠 보관한 밥은 금세 색이 변하고 맛이 없어졌습니다. 외식이라도 하는 날에는 밥솥 안의 밥은 그대로 버려지기 일쑤였죠. 그래서 밥솥도 과감히 없앴습니다. 대신 밥을 한 번에 지어 작은 용기에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떼어 먹으니 언제나 갓 지은 밥처럼 맛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버리고 낭비를 줄이며 삶의 본질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비움으로써 오히려 더 큰 풍요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일상의 발견. 평범함 속에 숨은 특별함. 집을 꾸미는데 꼭 비싼 소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물건들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인테리어 감각이 아닐까요? 거실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 엽서들은 대부분 서점에서 무료로 나누어준 것들입니다. 요즘 감성적인 카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무심한 듯 테이프로 툭 붙여놓은 포스터 한 장이 얼마나 멋스러운지요. 저 역시 그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단돈 1,000원짜리 테이프 하나로 저만의 갤러리를 완성했습니다. 소파 옆, 은은한 멋을 더하는 저 화병의 원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강청을 담았던 유리병입니다. 건강을 생각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을 더 이상 담그지 않게 되면서
예쁜 병을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병 입구를 막 끈으로 몇 번 감아주었더니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화병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밑에 작은 깔개 하나를 받쳐주니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특별한 곳이 아닌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공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멋진 카페나 펜션에 갔을 때 그저 예쁘다고 감탄만 하고 지나치지 마세요. 그 공간을 완성하는 작은 디테일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아,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나도 집에 가서 한번 써봐야겠다. 그 작은 관심이 나의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신발 상자는 또 얼마나 훌륭한 수납 도구인지 모릅니다. 테이블 밑에 놓인 상자는 원래 신발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저 뒤집어 놓았을 뿐인데 손톱깎이, 면봉, 물티슈처럼 자잘하지만 꼭 필요한 물건들을 담아두는 훌륭한 수납함이 되었습니다. 굳이 비싼 수납 바구니를 살 필요가 없죠. 주방 하부장 깊숙한 곳에 물건을 꺼내기 위해 다른 물건들을 모두 드러내야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는 신발 상자 2개를 집게로 이어 붙여가니 서랍을 만들었습니다. 손잡이 대신 쇼핑백 끈을 잘라 붙이니 깊숙한 곳의 물건도 손쉽게 꺼낼 수 있는 멋진 인출식 수납함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쇼핑백, 과자 상자, 택배 상자, 심지어 옷에 붙어있던 작은 태그 하나까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버려질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활동이자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감성을 더하는 공간, 위로와 치유의 직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지친 하루의 끝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가장 아늑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물건 하나를 배치할 때에도 그 물건이 주는 감성적인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고요한 새벽 풍경을 담은 그림입니다. 외출할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며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느끼고 집에 돌아올 때는 차분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림 옆에 놓인 작은 화분은 그림 속 풍경에 생기를 더해주죠. 주방은 어떤가요? 매일 반복되는 설거지가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는 동안 눈길이 닿는 곳에 작은 화초 몇 개를 두었습니다. 기계적이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주방이 싱그러운 식물 하나로 인해 생명을 키우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따뜻한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화초들이 저에게 오늘도 수고했어요라고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달까요? 작은 배치 하나가 저의 기분을 그리고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펜션에 놀러 갔을 때 주방에 덩그러니 놓인 핑크색 고무장갑을 보고 기분이 식어버린 경험이 없으신가요? 고무장갑은 꼭 필요한 물건이지만 그 자체로 생활감을 물씬 풍겨 공간의 아름다움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한 고무장갑이나 행주는 반드시 건조시킨 후 눈에 띄지 않는 수납장 안쪽에 보관합니다. 보일러실의 복잡한 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계적인 모습이 제가 원하는 집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압축봉과 커튼을 이용해 그 공간을 가려주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봐야 했던 복잡한 배관 대신 차분한 색감의 커튼이 보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수리가 필요할 땐 그저 커튼을 걷기만 하면 되니 실용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공간을 내가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이처럼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시선이 닿는 곳, 나의 손길이 머무는 곳곳에 애정과 지혜를 더해보세요.
집은 당신에게 최고의 휴식과 위로를 선물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청결과 편리를 위한 생활의 지혜. 특히 한국처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욕실 관리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청소